곤충학을 전공한 저는 개인적으로 수소곤충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주도의 여러 습지를 다니면서 수소곤충 서식 현황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제주도에서만 살거나 이곳에서 보기 쉬운 곤충들을 찾기도 해요. 특히 이런 호랑물방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의 일부 지역에서만 살고, 같이 있는 이 큰나랑 물방개는 물속에서 보이는 모습이 매우 화려합니다. 이 소형 물방개들도 먹을 것 앞에서는 피라냐급으로 상당히 난폭한데요. 단독 사냥도 잘 하는 편이고 이렇게 단체로도 달려들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사냥하는 걸 보게 되면 상당히 살벌하기도 합니다. 저는 수소곤충 중에서도 이런 물방개 종류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친구들은 물속에서 매달릴 구조물만 몇몇 개 설치해 준다면 수명도 상당히 길어서 오랫동안 관찰할 수가 있어요. 먹이 반응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먹이만 주면 이렇게 매우 활발하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육식성이지만 생먹이, 사체, 물고기 사료도 가리지 않아서 번식을 제외하면 기르는 난이도도 어렵지 않은 편입니다. 최근에는 가정에서 곤충을 키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는데요. 그중 꽤 키우기 쉬운 편인 이 친구들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선 수소곤충은 아가미가 없어서 주기적으로 수면으로 올라와야 해요. 물방개들은 수면으로 꽁무니를 빼고 겉날개와 배 사이로 공기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공기가 날개와 배 사이에서 갇히게 되는데, 물방개들은 이걸 마치 스쿠버 다이버들의 산소 탱크처럼 이용합니다. 이 안에 공기를 조금씩 소모하면서 물속에서 장시간 지낼 수 있어요. 수선오린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게아제비, 장구애비, 물자라, 물장군 같은 수선오린재는 꽁무니에 직접 호흡관이 있어서 그걸 수면으로 꺼내 호흡을 합니다. 성충들은 날개와 배 사이에 공기를 저장하고요. 날개가 없는 약충들은 배 밑에 털에 공기를 저장합니다. 물땡땡이도 복부에 공기를 저장해요.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제주도의 소형 물방개들을 기준으로 좀 더 자세하게 물방개 암수 구분법을 알려드리려 해요.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물방개 종이 해당되니까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크나랑 물방개의 수컷입니다. 앞다리 쪽을 보시면 넓은 흡착판 형태의 기관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작은 빨판도 여러 존재합니다. 이 기관은 물방개가 짝짓기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방개들은 이렇게 수컷이 암컷 등 위에 올라타서 교미를 시도합니다. 교미 과정에서도 물속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수컷들은 암컷을 확실하게 붙들기 위해 이렇게 진화했어요. 호랑물방개의 암컷입니다. 수컷과 덩치 차이는 거의 없고요. 대신 수컷과는 다르게 앞다리에 흡착판이 없어요. 암컷의 경우에는 수컷과 달리 따로 붙어서 매달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흡착판이 없이 발톱만 존재합니다. 오히려 물방개에게 흡착판의 존재는 사냥이 불편할 거예요. 게다가 사육 때는 가끔 수컷의 흡착판이 수조 유리에 붙어서 떼지 못해 익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방개는 교미 중에도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 호흡을 하는데요. 암컷이 아래에 있어 상대적으로 호흡이 쉽지 않습니다. 가끔 교미가 길어져서 암컷이 호흡을 방해받아 폐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수컷들을 따로 분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방개류를 채집하거나 키우시게 된다면 이 행동 특성을 미리 알고 계시면 조금이라도 더 오래 키우실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앞으로 쉽게 물방개 암수를 구분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요새는 갑충 외에도 여러 곤충들을 많이 키우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수소곤충에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